오늘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던 30개의 종목 어떤 게 있을까요? 이 화제의 종목들 중에서 내일장 흐름까지 눈여겨보면 좋을 종목들 찾아보겠습니다. 베스트 30 시간입니다. 자, 코스피가 3거래일째 상승하는 가운데 그래도 시장은 모멘텀 있는 쪽으로의 이 수급 쏠림이 좀 강한 상황인데요. 오늘 시장 동향과 종목별 전망 두 분과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자,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저희 베스트 30는 외인과 기관 매수 상위, 상승률과 하락률, 여기에 검색 상위까지 총 5가지 기준을 토대로 먼저 30개의 종목을 추려냈는데요. 이 30개의 종목 베스트 30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의 베스트 30가 등장했습니다. 우선 우크라 종전 논의 급물살에 HD 현대인프라코어가 기관 매수 행진에 오늘도 매수 상위로 등장을 했고요. 대동기어는 장중에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반면 외국인은 오늘 두산에너빌리티, 현대차 등 대형주에 좀 집중을 했고 오늘 한화그룹주 중에서 무려 5종목이나 베스트 30에 등장했는데 그중에 한화비전은 역시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베스트 30 잠시 특징적인 종목들 만나봤고요. 이 안에서 그리고 이 밖에 두 분은 어떤 종목에 집중을 해주셨을지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김민성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거 살펴볼까요? 네, 저 오늘은 제주반도체 먼저 말씀드리려고 가져오게 됐습니다. 오늘 최근 들어서 시장에 대한 모멘텀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거기에 관련돼서 최근 들어서 반도체 관련된 모멘텀은 아직은 크게 부각은 되지 않고 있지만 이런 시장 속에서도 꾸준하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추세들을 계속 이어가는 종목들은 추가적인 모멘텀이 부각이 됐을 때 또 강한 시세가 나올 수가 있다 보니까 또 이럴 때 또 우리가 좀 잘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AI 패권 경쟁이 또 다시 한번 크게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커지고 있다 보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위축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좀 더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저비용 칩으로도 이제 고효능에 대한 AI에 대한 모멘텀을 다시 한번 더 구현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다시 한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에 따라서 이제 AI 폰이라든지 AI PC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휴대폰이나 모바일 응용기기 쪽에 대한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하는 기업인데요. 이번에 또 갤럭시 S25가 또 출시가 되면서 AI 폰에 대한 출시 기대감,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슈가 나온 게 퀄컴에서 온디바이스 AI에 좀 더 집중적으로 사업을 진행을 하겠다. AI PC에 대한 출격을 다시 한 번 더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앞전에도 제가 자주 말씀드렸던 RTX 50 시리즈도 맞물려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을 키워나가고 있는 만큼 계속해서 온디바이스 시장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이에 따라서 동사 같은 경우에는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증가가 된다라고 하면은 실적에 대한 수혜까지 이어갈 수가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통신 장비에 이제 들어가는 멀티칩 패키지를 좀 주력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는 게 바로 제주 반도체인데요. 근데 통신 장비에 대한 사이클도 다시 한번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6G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양자 통신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도 계속해서 커지게 될 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이제 반도체 칩도 개발을 하고 있는 게 바로 제주 반도체이기 때문에 통신 장비에 대한 수요도 같이 맞물리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가 바닥을 찍고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좀 추가적인 상승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작년 연초에 굉장히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기 시작을 하다가 온디바이스 AI랑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으로 38,550원까지 좀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뺏기기 시작을 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다시 한번 시스템 반도체에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업황 바닥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고 다시 한번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상승 그리고 PCB 기판 쪽에 대한 상승이 이어지면서 동사도 마찬가지로 바닥을 찍고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한번 올라가기 시작을 하면 강한 시세를 꾸준하게 보여주는 이력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여전히 좀 강한 시세를 이번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여유 있게 바라봐도 되는 구간이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김민성 매니저님의 첫 번째 종목으로 제주 반도체 살펴봤습니다. 지금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시장의 기대감까지 함께 저희가 체크를 해봤으니까요. 투자 시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박철순 전문가님 종목 만나기에 앞서서 지금 미국의 지표 상황 먼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금 전에 지금 생산자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네, 현재 PPI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월의 생산자 물가 지수 3.5% 전년 대비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시장에서는 3.2% 상승을 예상했기 때문에 이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고, 현재 전월비로도 지금 수치가 나와 있는데요. 전월 대비로는 0.4% 상승했다는 점,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지표가 나왔다는 점 전해드립니다. 자, 이어서 이 식품과 에너지를 제외한 근원 생산자 물가 지수도 만나보겠습니다. 역시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수치가 나왔는데 이 3.3%를 웃도는 3.6% 전년 대비 상승을 기록했다는 점도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역시 전월비로는 지금 0.3%, 전월비로는 시장의 예상에 부합했습니다만 전년 대비로는 시장의 예상치를 웃도는 지표가 모두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에 오늘은 고용 지표도 나와 있죠.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확인을 해볼 텐데요. 시장에서는 21만 7천 건을 예상했는데 이를 하회하는 수치 21만 3천 건을 기록했다는 점 함께 전해드립니다. 이 지표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어지는 코너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저희는 베스트 30 준비된 내용으로 이어갑니다. 박철순 전문가님의 첫 번째 종목 만나볼게요. 저희 어떤 기업 살펴볼까요? 네, 요새 한화그룹주가 워낙 또 강하기 때문에 네. 관련주를 한번 갖고 나와봤는데요. 오늘도 최고가를 달성했던 하나오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아시겠지만 조선업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기업인데 일단 지금 물동량도 계속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노후선박 교체 물량들까지 계속적으로 나와주면서 조선업은 계속적으로 호황을 이어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역사적으로 초호황을 지금 지나가고 있는 이 조선업의 호황 때문에 역시나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낙수 효과를 제대로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트럼프 정권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많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지금 조선업, 자국 내 조선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아무래도 미국 조선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다 보니까 동맹국 쪽으로 이제 수주를 요청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제 중국과 견제가 굉장히 심한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나라 쪽으로 수주가 올 확률이 가장 높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거기다 지금 미국 의회가 동맹국 조선소에서 군함을 건조하는 법안까지 지금 발의를 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되는 게 바로 하나오션입니다. 왜냐하면 일단 하나오션 같은 경우는 미국 이 MRO 사업을 이미 따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추가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높은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충격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 상성 같은 경우는 보통 국제적으로 무관세에 속하고요. 추가적으로 지금 미국 조선사와 우리나라 K조선사가 경쟁할 수 있는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미국이 굳이 관세를 나중에 주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관세를 줬을 때 미국 입장에서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세를 부과할 확률은 굉장히 낮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정부 정책 기대감이 있는데 K조선 초격차 비전 2040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친환경 선박에 1,700원, 디지털 전원에 700억 원, 그다음에 자유로운 선박에 한 200억 원 정도 투입할 예정이기 때문에 정부의 정책 수혜도 볼 수 있고요. 실질적으로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이 완벽하게 이제 턴어라운드를 했습니다. 2023년도에 영업 적자를 기록했다가 작년 완벽하게 시작 전환을 하면서 2,300억 원대의 영업이익을 달성을 했고요. 단기 순이익은 무려 5천억 원대까지 올라온 그런 상황입니다. 자, 실적도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추가적으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매수 기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아직 외국인 보유 비중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거의 50%에 육박하고 있지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20%가 채 안 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더 확보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추세가 워낙 지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목표가는요. 지금 현재 기준에서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9만 원 정도 선까지 1차 목표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요 좀 짧게 잡아드렸습니다. 6만 8천 원 정도를 잡아드렸는데 뚫고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한 6만 원대에서 다시 한번 지지가 나올 확률이 좀 있거든요. 그럼 기다리셨다가 다시 한번 반등 나올 때 재매수도 한번 공략해 보시면서 눌림목 매매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님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하나오션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목표가 9만 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손절 라인 6만 8천 원대, 그리고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도 정부 정책에서도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는 점 함께 짚어드렸습니다. 자, 저희는 첫 번째 종목 대응 전략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매니저님, 제주 반도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이제는 메모리 반도체의 시작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모리 반도체 역시 키워드로 꼽아주셨네요. 전문가님, 하나오션도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트럼프 정권
최대 수혜주입니다. 네, 트럼프 정권 최대 수혜주 강조해 주셨습니다. 저희는 두 번째 종목으로 가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의 두 번째 종목 어떤 걸까요? 네, DSC 인베스트먼트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핫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좀 긍정적인 관점보다는 주의에 대한 관점으로 좀 설명을 드리는 거니까 네. 좀 참고해서 들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은 반등에 대한 이슈를 좀 체크를 드리면은 메타가 프리오사 AI 인수설을 하겠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아주 강한 상승세가 보여졌습니다. 시작하자마자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그 다음 날인 오늘도 이제 추가적인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한가에서 상한가를 유지 못하고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플러스 18%로 이제 마감이 되긴 했지만 장대 음봉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동사 같은 경우에는 프리오사 AI가 초기 단계에 이제 설립을 했을 때 투자했었던 이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면서 그 이력이 부각이 되고 강한 시세가 분출이 됐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창립 초기에 RCPS 이제 상한전환 우선주에 대해서 40억 원 가량을 취득을 하면서 여기에 대한 투자 이력이 얘기가 나오면서 지금에 대한 퓨리오사 가치만 하더라도 한 200배 가량에 대한 엑시트가 가능한 그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굉장히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메타에서 정확히 뭔가 정해져 있는 내용은 없다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 바가 있는 만큼 그런 이슈가 나오고 나서 오늘 또 상한가를 유지를 못하고 이제 세론이 어느 정도 나오는 부분이 나타나다 보니까 이런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리스크를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 아주 역대급인 거래량이 터지면서 장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이제 많이 상승을 하고 대부분 수익권인 사람들은 이제 세론으로 나가는 경우가 이제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에 대해서 대량의 거래량이 터졌을 때는 주의가 더욱더 필요하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에서 추격 매수로 들어가신 분들은 여기서 힘을 받지 못하고 지지를 받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하방이 좀 더 크게 열려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오히려 또 다가오는 리스크가 훨씬 더 크게 작용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아직 뭔가 확정적으로 인수를 하겠다라고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단순히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감이 꺾이게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외면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큰 자리면은 상방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하방에 대한 리스크가 더 큰 자리라서 손익비가 굉장히 좀 위험한 구간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간에 좀 모멘텀 자체, 재료 자체는 굉장히 큰 이슈이긴 하지만 이 기업이 초기에 투자했었던 이력 외에는 직접적으로 뭔가 파이프라인이 같이 연계되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을 참고한다라고 하면 단순히 그냥 트레이딩 관점으로 테마적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성 매니저님 오늘 DSC 인베스트먼트 주의 종목으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대감만으로 급등을 했고 오늘과 같은 구간은 리스크 관리 필요하다라는 말씀해 주셨네요. 자, 이번엔 박철순 전문가님의 두 번째 종목 가봅니다.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이수페타시스입니다. 오늘도 한 5%대 중반 상승하면서 양호한 흐름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태인데요. 이 이수페타시스 같은 경우는 인쇄로 기판 전문 선도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쇄로 기판은 이 기판에 이제 반도체라든지 캐퍼시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부착을 할 수 있는 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정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자제품에 필수적으로 들어야 되는 핵심 장비이기 때문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어디서나 사용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고객사는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 정도가 많습니다. 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그 이외에 노키아라든지 이런 기업들까지 다 이 회사가 지금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그런 회사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요, 중면 반도체가 최근에 굉장히 핫합니다. 여기에 따른 수혜주인데 미국 최대 플랫폼 고객사가 지금 현재 중형 반도체를 실제로 이제 사용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메인 벤더이다 보니까 여기서 낙수 효과를 볼 수 있고요. 그 이외에 빅테크 서버 기업들 같은 경우도 중형 반도체를 제작해서 지금 계속적으로 부착을 하려고 활용을 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적합한 그래서 이 인쇄로 기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동시에 지금 개발과 그다음에 공급까지도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중형 반도체 칩이 많이 사용이 되게 되면은 동사가 낙수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요, 미국 관세 정책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물론 관세를 받겠죠. 받을 수 있지만 문제가 뭐냐면 다른 나라들도 받습니다. 특히나 중국이 더 강하게 받을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수페타시와 경쟁하고 있는 다수의 기업들이 대부분 다 중국 기업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상대적으로 반사익을 볼 수 있는 게 이수페타시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번째는요, 실적 회복입니다. 재무 요약표 보시면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 잠깐 실적 주춤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적자 회사는 아니었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네 자릿수 영업이익까지 올라오면서 완벽하게 실적이 회복되는 모습들을 보여줬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요, 공장 증설 효과가 있는데 5공장 증설을 굉장히 빠르게 앞당겼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고객사들이 지금 빠르게 요청을 수주를
계속 느끼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더 빠르게 생산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지금 보인 건데 그 말은 지금 전방산 수요가 그만큼 많다라는 겁니다. 회사가 사업이 굉장히 잘 되고 있다는 방증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을 때도 역시나 굉장히 알찬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차트 보시면 지금 일단 지난 1월달 고점을 오늘 돌파하면서 안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저항대가 좀 낮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가는요. 업황이 워낙 좋다 보니까 6만 원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확히는 59,000원, 지난 6월달 고점까지 목표가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 라인은 37,0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님 오늘 이수 페타시스 목표가 59,000원 제시를 해주셨고요. 지금 실적과 공장 증설 그리고 시장 환경까지 유리하게 조성되고 있다는 점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대응 전략 정리해 볼게요. 먼저 전문가님 이수 페타시스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주문이 몰려온다입니다. 오, 몰려온다. 시세도 좀 몰려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매니저님 DSC 인베스트먼트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다 팔고 떠났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떠났다. 네. 주의 종목으로 오늘 말씀드렸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마지막 종목 가볼게요. 매니저님 저희 세 번째 어떤 거 볼까요? 네, 대동기업 종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또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이 좀 강하게 부각을 받기 시작을 하면서 좋은 네. 흐름을 보여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좀 이어질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도 마찬가지로 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강한 시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백악관 쪽에서도 지금 종전에 대한 좀 스탠스를 계속해서 취하고 있는 상황이고 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도 이제 종전 협상을 위해서 움직이는 스탠스가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진짜 종전이 아니냐 이런 기대감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관련 기업들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근데 이 중에서 이제 농기계나 산업기계에 대한 기어를 판매하고 제조하는 대동기어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재건주라고 하면은 대부분 이제 건설기계 장비라든지 큰 굴삭기라든지 이런 수출이 늘어날 거라는 전망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제 현대 에버다임이라든지 두산 바켓 이런 이제 건설기계를 제조를 하는 그런 업종들이 좀 대부분 수혜를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반도체도 보시게 되면은 소재 부품 장비 순으로 이제 먼저 수급이 몰리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건설기계가 계속해서 수출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많이 만들어 놓고 팔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대동기어 같은 부품주들이 먼저 가볍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업들보다는 오늘 대동기어가 좀 더 강한 시세를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흐름이 좀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더 가볍게 우선적으로 부품에 대한 관련주 기업들이 강한 시세를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전에서도 우리가 1세대 재건주에 대한 모멘텀이 크게 움직였을 때 데모도 마찬가지로 강한 시세를 보여줬던 이유가 그런 식으로 좀 가벼운 종목들이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고가 행진 구간이 들어와서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진다라고 하면은 좀 강한 시세를 기대해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상승을 이어가다가 최근 들어서 약간의 조정을 한 2개월 정도 보여주고 나서 추가적인 2차 상승이 만들어지고 있는 초입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추세가 꺾이지 않고 계속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1차 파동보다 훨씬 더 강한 시세가 기대가 되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이런 구간에서는 상승에 대한 추세가 꺾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홀딩에 대한 의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 대한 종전이 확실하게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아마 과거의 사이클보다 훨씬 더 강한 메가 사이클이 직접적으로 만들어질 수가 있는 그런 구간이다 보니까 좀 더 유의 깊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김민성 매니저님 마지막 종목 대동기어였고요. 추가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박철순 전문가님의 마지막 종목으로 가보죠. 저희 어떤 거 볼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입니다. 국내에서 플랜트 관련된 대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플랜트라는 게 뭐냐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화력이라든지 원자력이라든지 이런 신재생 에너지 관련된 통합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글로벌 원전 수주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체코라든지 폴란드, 영국 등등등 유럽 시장에서의 글로벌 수주,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많이들 이제 알고 계시겠지만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다시 한번 부각이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3월에 공개학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 기대감으로도 좀 더 수급이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산에너빌리티 체코 자회사가 드디어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확보된 자금을 가지고 계속적인 투자가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이 체코 상장된 자회사를 통해서 유럽 전초 기지로 사용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유럽 활동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미국 시장 진출 기대감입니다. 최근에 이제 가스터빈 수출 공동체 팀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국내에서 있었던 노하우를 가지고 미국 시장에 가스터빈 시장으로 진출하기 때문에 미국 시장에서의 실적 성장도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한수원과 웨스팅하우스의 이 지적재산권 분쟁이 합의가 됐죠. 그래서 이 부분에 따라서 일단 기본적으로 걸림돌이 됐었던 부분이 해소가 된 부분이고요. 그래서 다음 달 이 체코 원전 수주에 대한
걸림돌이 사라졌기 때문에 기대감이 더 높아진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4분기 컨센서스를 상회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실적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4분기 때 상당한 실적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올해 실적 전망도 상당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실적만 보더라도 실적 전망치만 보더라도 추가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수급이 여전히 탄탄합니다. 뭐 연기금, 보험, 투신, 금융투자 등등등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세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 조금 더 기대감을 좀 가지셔도 좋겠다라는 판단입니다. PER 밴드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실적 대비했을 때 굉장히 낮습니다. 지금 PER 밴드 굉장히 하단 부분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말은 뭐냐면 수익 대비했을 때 지금 주가는 상당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주가 아직 부담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단기적으로 좀 올랐기 때문에 차트적으로 좀 부담되는 게 아니냐라고 보실 수 있는데 장기 차트로 보시면은 그렇게 부담스러운 구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봉으로 봐도 아직 고점권까지 아직 남아있는 룸이 좀 열려 있고요. 월보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직도 역사적인 저점 구간에 있기 때문에 부담이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목표가는요. 최근에 있었던 지난 2021년도 최고가까지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최고가 부근이죠. 3만 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손절 라인은 22,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철순 전문가님 마지막 종목은 두산 에너빌리티였습니다. 실적도 글로벌 시장 동향도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데 목표가는 3만 원 제시해 주셨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대응 전략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대동기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종전 이번에는 믿어봅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종전이 될 수 있을지 대동기어 계속해서 지켜볼게요. 전문가님, 두산 에너빌리티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유럽 및 미국 진출 기대 기업입니다. 네, 역시 글로벌 시장에서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 베스트 30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매일경제TV 주머니 김민성 매니저, 매경증권 아카데미 박철순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